어디에서 하더라도 많은 바이아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시장성, 접근성이 좋은 곳이 옥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도 경매 진행 중인 입배입니다. 이배는 산업은행이 주관입니다. 사는 자산은 에퀴티를 주관하고 론을 산업은행이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약 7만 7천 톤 데드웨이트 파나막스 일본에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 지금 사이프러스 쪽은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 기록인데 여기 나중에 파나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2011년도에 인도의 동해안인 벵갈만 캘커타 인근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원 임금 채권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이것을 감유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임금 채권으로 응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가 2011년도 7월 8일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홍콩으로 배를 유선시켰습니다. 참고로 산업에서는 왜 홍콩까지 가냐 싱가포르에다 갖다 주지 싱가포르에서 홍콩까지 가는데 또 한 2, 3일, 3, 4일 더 걸립니다. 돈이 더 많이 발생되니까 하루에 한 20만 불, 한 4일 더 가면 100만 불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80만 불 더 발생됩니다. 그래서 왜 홍콩까지 가냐 그러고 저한테 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홍콩에서 잘했다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매 절차상으로 보면 홍콩과 유사한 절차 또 기간을 가지고 한 3-4개월 정도 기간이고 경매 비용도 적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또 싱가포르는 우리가 소위 코톡션이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사적 경매라고 부르는 프라이빗 세일 제도가 있어서 재판부에 경매 신청자가 우리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면 우리가 낙찰에 동의하겠다는 소위 매가 확정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배가 외항에 정박을 오래 하고 있는 자미성 정박의 배가 많을 때는 싱가포르 항만당국에서 이 배를 멀리 뺍니다. 한계 바깥으로. 그럼 우리가 말레카는 전통적으로 해적 출몰 지역입니다. 해적 출몰 지역. 말레카라는 것은 싱가포르 입구에서부터 말레카 해역을 빠져나가서 우리가 지금 스리랑카의 스리랑카의 남단에 있는 칼레를 통과하고 인도 남단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스리랑카 남단에 있는 칼레로부터 싱가포르 입구까지를 해적 출몰 지역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걸 외항에다가 길게 빼놓으면요. 이 배가 정박을 오래 하게 되면은 해적이 올라와서 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위협하고 돈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주요 장비들 컴퓨터다 아니면 통신 장비들 비싼 장비들 이런 것들을 아니면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싼 소지품들 시계다 뭐 금융이다 반지다 이런 것들을 뺏어가고 하는 사회가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그 당시에 싱가포르 항만에 알아보니까 정박 대기 중에 있는 장기 정박 대기 배가 많다 그런 답이 있어서 홍콩이 낫다 그러고 뺐습니다. 나중에는 고마워했으면 그건 사실이다. 홍콩을 갖다 두면 안전합니다. 발 뻗고 그냥 우리가 건전한 선수죠. 홍콩에서 금융, 경매, 진행하는 실제 이런 시큐리티를 올려서 철저하게 잘 가동을 합니다. 또 해적이 출몰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해적 출몰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건전한 건을 우리가 행사한다는 것,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감안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천문학적 금액을 가지고 있는 아시시지 않습니까? 이 배 하나가 거의 종속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죠? 투자금이. 에베니 하나만 현금 1,000억 있으면은 연 매출 6, 7천 하는 상장 건설회사 에베니 인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드림 같은 경우 그 당시 살 때는 1억 3,500만 달러, 약 1,400억, 1,500억치입니다. 이 배가 너무나 비쌉니다. 이 배 니콜도 우리가 83년도로 보면요, 파나막스급이 약 8천만 불에서 최대 1억까지 갔었어요. 2018년도 초에. 이걸 매각했을 때는 이걸 공매를 했습니다. 홍콩에서 경매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럼 공매로 하느냐? 경매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채권자가 적고 공매를 진행하는 동안에 가압류 채권자가 적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거나 방어한다는 건 협상을 해서 그냥 떨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 비용도 적게 들고 공매 속도도 빠르고 경매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선박은 경매에 집어넣으면 일단 값이 떨어집니다. 30, 40%. 그것은 일종의 타부라 그럴까. 그래서 선주들 입장에서는요, 흠 있는 배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망했던 배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바다에는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요번에 지금 그 김자진 장군 한 잠수함입니까? 그 카도파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서 카도파 여성이 하기 때문에 그죠? 선박도 여성이고 카도파도 여성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지만은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던 배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인수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망했던 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공매로 하는 것이 제값을 받습니다. 그런 마켓별로 소위 시가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B, 프라이빗세, 임의 매각이죠. 좀 사적 매각이고 또 하나는 공매입니다. 그래서 그 공매를 할 때는 그걸 또 검토해야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업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공매 추천을 하고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우리가 좋은 바이어들 가지고 있는 브로커들에게 우리가 PR을 돌립니다. 전부 초청합니다. 좀 와라 그러는 거죠. 가서 배를 봐라. 그렇게 해서 비드 기간을 주고 인스펙션 기간을 줍니다. 전부 인비테이션을 전부 이메일로 다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참가 신청을 받아서 기간을 설정해서 검사기간 또는 비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기간, 입찰을 포기하면 추가 입찰, 이런 기간을 공고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공매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무 드림이 30만 톤이 넘는 VLCC 1억 3,500을 줬던 데가 경매로서 3,700만 배 낙찰이 됐는데 이bên 니콜은 7만 톤 데드웨이트의 파노막스인데 이것은 3,200만 배 공매로 수출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시가 대비 한 2, 300만 원 나은 값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이 배는 이거는 17.5K 케미컬 배입니다. 이 배는 인도 뭄바이에서 약 8개 화주들이 강립을 했습니다. 금주로 채권 관계 있었습니다. 선원들도 민금 채권으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했어요. 인도 뭄바이 항 외항에서 약 11개월간 거기에 가압류 및 음류돼 있었어요. 항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는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물이 실려 있는데 화물이 선원 임금이 이렇게 되니까 선원들이 화물 인도를 위한 워킹 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일을 소위 태업을 하는 거죠. 근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델리버리가 안 됐습니다. 화물 델리버리가 안 되니까 이 화물은 소위 해바라기 씨 오일, 선플라워 씨드 오일, 케미컬 탱크였습니다. 인도가 선플라워 씨드 오일 주요 수입국입니다. 선적지는 두바이에 썼습니다. 또는 이제 저쪽 북해 올라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 씨 오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려 있었는데 거기서 약 8개 하주가 인도의 하주가 가압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2000 11년 12월 달에 12월 4일 날 제가 인도 뭄바이에 출장을 가서 2011년 12월 14일경에 다 타결을 받습니다. 8개 가주와 담당 변호사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뭄바이 호텔 비즈니스 룸을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한꺼번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에 진행해가지고 협상 자체를 진행해가지고 타결을 보는 것은 약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협상을 하게 되면은 가압류를 릴리즈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레임 셰터에 대한 어그리먼트를 받고 그 어그리먼트 받은 것을 이 가압류 결정 부분은
문바이 부분이 아니고 델리 부분이, 뉴델리에 있는 부분이 감리 결정부. 뉴델리 부분에 크레임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를 전부 송부를 해서 인편으로 송부해요. 인도 전자로 송부해가 법원에서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감유 해제 명령을 받고 감유 해제 명령과 출항 정지 명령 해제를 받습니다. 두 가지를 법원에서. 그럼 그걸 받아서 문바이에 있는 당일 항구의 항만청, 그다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출입국 관리소, 카스텀 오피스 세 간에다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파일럿 협회에다가 통지를 해서 네 군데 통지를 해서 이 배가 감유로부터 해제되고 출항정지 명령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러고 나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한 11개월 동안 배가 묶여 있으면 각종 안전검사 정서들이 오버됩니다. 안전검사 정서라는 것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정부검사입니다. 한국 선적 같으면 한국 정부가 검사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직접 못하니까 한국 선거 코리아 레지스터, 한국 선거 KR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설비검사정서, 안전선체검사정서, 안전통신검사정서, 소위 말하는 솔라스 협약이냐, IMO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을 각국 약 247개 국가가 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국가죠. IMO 협약 기준. 그래서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을 준용하고 있는 거죠. 솔라스 쪽에는 수많은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안전검사가 많잖아요. 배는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바도 되면 출항이 안 됩니다. 출항국가에서도 출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출항했을 때 안전할 것을 확답하고 보장해야 됩니다. 선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검사들이 오바도 되어 있으면 안전검사를 끝다. 그런 기관들에 소비되는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출항을 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 날 출항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출국한 게 12월 30일을 출국했습니다. 왜 제가 일주일 더 있으냐면 뱅크에서 합의된 금액을 레밋 해줘야 되는데 코레스뱅크를 뉴욕을 경유해가지고 오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화주들한테는 소위 크레딧 채널 금액이 도착이 늦게 되는 것을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오니까 먼저 감유 해제 동의를 해서 해줬지만 불안하다.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네가 담보를 해면서 인적 담보 제가 돈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약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누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 밀려내 몇십 건 넣는 건 아니지만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 그 배의 운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운행하고 유사한 게 있습니다. 잘 되면 계속 잘 되고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운항, 이 배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주간은행이고 또 주니어 뱅크들이 몇 개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지 않고 그 당시 내가 가면 값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우리 운항을 계속 하다가 선박의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이 되면 내가 가자. 그렇게 해서 이 배를 운항을 했습니다. 운항을 쭉 하다가 언제 매각했냐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디서? 한국의 포항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낙찰이 떨어졌어요. 한국도 요즘 경매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보통 낙찰까지 길에야 6개월이고 떨어지고 배당도 1년 이내에 떨어지고 한국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운항을 하다가 화물 싣고 계속 운항을 했습니다. 또 운항을 이제 한 조건 하나는 너무 싸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운항을 하면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소위 디폴트 상태는 안 된다. NPL로 어떤 걸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운항을 쭉 했습니다. 돈도 쭉 벌었어. 은행이 회피했었죠. 회피한 케이스. 그래서 이제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는 매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운항하고 있는 데를 출항 정지를 시키고 이항 명령을 선장한테 발해서 처음에 한 3,000보로 빼가지고 마산에서 경매를 진행하려 했었는데 하여튼 어떤 연유로 포항으로 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항 앞바다에 정박을 해주고 포항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매각했습니다. 경매 매각. 그래서 값도 잘 받았습니다. 요배는 매각했을 때는
값이 1,400만 부에 내가지고 했어요. 큰 마켓밸류가 뭐 1,000만 부, 1,100만 부 상당 진행되는 게 있어요. 우리 경매해가지고 잘 받은 편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운항했던 배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디폴트해서 내가 경매를 한 게 아니고 뱅크가 이 배가 압류나 감류나 아니면 선주의 파산으로 기인돼서 바로 선박을 정지하고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내려간 케이스가 아니고 정비를 전부 해가지고 정비를 잘 운항하고 돈을 잘 벌었던 데입니다. 하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서 한국비탁이 많아. 그래서 비싸게 팔리는 이 배를 출항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리하고 들어갔던 데는 비용은 전부 해가지고 크레임 셔틀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약 한 300만 불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크레임 셔틀 비용이 한 130만 불 정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보급하고 이제 도크 검사를 하고 정비하고 싹 세배 상태로 만드는 들어간 데는 기타. 실제 내가 해가지고는 훨씬 더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서 했으면 700만 불 이하가 됩니다. 그 당시에 경매했으면 경비대로 들고 경매 진행 중에 이 배에 대해서 경비가 안 되는 납도입니다. 건재단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선박 관리비와 선원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지금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옷을 관리하고 진행하기 전에는 ITM이라는 관리회사, 인터내셔널 탱크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세계 최대 선박 관리회사가 VCB다. 약 1,000척이 넘는 배를 전 세계에 관리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폴라리스가 하고 있는 크루즈선의 관리를 VCB랍니다. VCB 탱크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 ITM. 한 달에 한 17만 불 정도 발생이 됐었어요. 크라운 같은 경우. 이 배는 한 달에 얼마 발생되면 이 배는 한 2만 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 병구로 들고 성가는 700만 불 정도 많아요. 800 정도. 들어가는 비용, 인도 같으면 올해 제가 4월달에 인도에 약 3년간 압류돼 있던 데를 처분하고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매 절차가 인도도 두바이 못지 않습니다. 약 한 2년 정도. 신한은행이 주관은행인데 2010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경매 시도를 2번이나 했는데 상사 채권자들이 경매 중지 신청, 소위 경매 진행 이의 신청을 인도 부분이 받아들여가지고 2번 다 기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건재단권자의 경매 진행도 안 되고 선언임금으로 채권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코트 옵션 어디든지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비추었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고